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요? 자, 이번엔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로 투 원입니다. 제로 투 원, 그러니까 0에서 1로라는 뜻일 텐데 오늘 창업 정보인데 이 책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 책 소개 방송이란 창업 방송을 2개를 하다가 네. 책 소개 방송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동안 들으셨던 분들이 책 소개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창업 지원 프로그램만 너무 매여 있다 보니 창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창업이나 경영, 경제 관련 도서도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책이 아니라 창업과 네, 경영 그렇죠. 관련된 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자, 이 책은 제로 투 원은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회사를 만들고 미래의 흐름을 읽어 성공하는 창조적 독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창조적 독점은 자기 분야에서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감히 그 비슷한 제품조차 내놓지 못하는 회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독점 기업의 본질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독점 기업을 만들어 0에서 1로 새로운 것을 창조한 기업을 만들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창조적 독점이라, 그러니까 독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책에선 왜 창조적 독점을 강조할까요? 자, 저자는 우리는 경쟁을 신성시하는 경쟁 덕분에 우리가 발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본주의와 경쟁은 서로 상극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축적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완전 경쟁 하에서 경쟁을 통해 모든 이윤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책 속의 예를 보면 미국의 항공사들은 매년 수백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면서 수천억 달러 가치를 창출하지만 2012년도 편도 요금 평균이 178달러인 반해 항공객의 승객 1인당 벌어들인 수익이 결국 37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경쟁은 고객에겐 좋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는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혁신성을 줄 수밖에 없으며 결국 폐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창조적 독점을 하는 회사는 어떤 그런 회사일까요? 책 속에서는 항공사와 구글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구글은 항공사들보다 적은 가치를 창출했지만 보유 가치가 훨씬 큽니다. 구글은 2012년 500억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항공사들은 160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매출의 21%가 이익이었습니다. 이익률로 따지면 그의 항공사들이 보다 100배나 높은 수익을 낸 셈이었죠. 이렇게 돈을 잘 벌어들이다 보니 구글의 현재 가치는 미국의 모든 항공사의 가치를 합친 것보다 3배나 크다고 합니다. 항공사들은 서로 경쟁하지만 구글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독점보다는 반드시 창조적인 독점을 해야만 한다고 하죠. 그래,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 창조적 독점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저자는 또 적어놨을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모형을 모방하는 게 더 쉽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을 다시 해봤자 세상은 1에서 n이 될 뿐이라고 말하죠. 익숙한 것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뿐이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 세상은 0에서 1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이 어려운 과제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지금 아무리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 해도 미국의 기업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며 우리가 물려받은 늘 하던 그 사업을 개선하고 또 개선해서 쥐어짤 수 있는 건 다 짜냈을 때 그때 오늘의 모범 사례는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이끌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아직 가보지 못한 길, 새로운 길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본주의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할 때 창조적 독점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자, 어려운 말이죠. 네. 창조적 독점 기업은 4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독자 기술. 두 번째, 네트워크 효과. 세 번째, 규모의 경제. 네 번째, 브랜드 전략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독자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항상 창업을 할 때 비교 우위 경쟁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자는 독자 기술을 보유하라고 합니다. 독자 기술이야말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이점이라고 합니다. 구글은 핵심 제품인 검색 엔진의 기술이 훌륭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검색 엔진들이 공격해도 탄탄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독자 기술은 대체 기술보다 최소한 10배는 뛰어나야 진정한 독점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10배 이상의 혁신을 가능케 하는 기술로 승부를 걸라고 합니다. 네. 자, 독자 기술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네트워크 효과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트워크 효과는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해당 제품이 더 유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모두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혼자 다른 SNS를 선택한다면 괴짜 취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네트워크든 처음에는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네트워크 효과가 필요한 사업들이 특히 더 작은 시장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도 처음에는 겨우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디자인된 것이라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원래 그 여학생들을 품평을 하는 걸 남학생들이 올리던 게 이제 나중에 페이스북이 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규모의 경제,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자, 독점 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더 강해집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라면 제품 하나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보다 극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훌륭한 신생 기업이라면 처음 사업을 디자인할 때부터 대규모로 성장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맞춤형 기능을 추가할 필요도 없고 성장이 중단될 요인도 없으며 2억 5천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트위터처럼 말이죠. 독자적 기술,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그리고 네 번째가 브랜드 전략이었죠.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게 가장 마지막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어떤 회사든 자기 브랜드에 대해서 독점권을 갖기 때문에 튼튼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창조적 독점 기업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기술 브랜드는 애플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합쳐서 애플 제품은 그 자체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봐야 할 만큼 훌륭하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술 기업도 브랜드 전략 하나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죠. 야후 CEO 머리사 에이어는 부임 후 줄곧 야후 브랜드를 개선하려 했지만 정작 야후가 실제로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애플이 복귀한 스티브 잡스는 제품 라인을 과감하게 쳐내고 소수의 제품에만 집중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었죠. 이 네 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이라고 했을 때, 이 저자가 생각하는 스타트업들이 성공하기 위한 요소들,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작게 시작해서 독점화한 후 몸집을 키워라. 큰 시장보다는 작은 시장을 지배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회사들은 특정 틈새 시장을 지배하고 인접 시장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창업 단계부터 세운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장을 파괴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실리콘밸리는 파괴의 강박을 갖고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이란 시장 잠식 전략의 의미였는데 최근 들어 자신들의 제품이 최신 유행의 새로운 제품이란 점을 강조하는 유행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쟁은 피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라스트 무버가 되라. 특정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훌륭한 발전을 이뤄낸 기업이 몇 년간의 독점 이윤을 누르는 것입니다. 라스트 무버가 되려면 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먼저 점령하며 모든 기업가들은 특정 시장에서 라스트 무버가 되겠다고 계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숨겨진 비밀을 찾아 나서라. 에어비앤비나 리프트, 우버처럼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 데에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비밀을 발견할 때 위대한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간단하게 보이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통찰력만으로도 가치 있는 기업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새로 초원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자, 미국에선 아마존이나 구글이 독점 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를 보면 독점 기업은 원가 이하로 가격을 팔거나 경쟁자를 없애서 가격을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독점 기업으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이 새로운 시장에서 수익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독점 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데이터 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면 반드시 새로운 법령도 만들어져
독점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창업의 정신이 지속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업을 하기 전에 먼저 창업을 하고 경험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제로 투원 책. 간접적으로 아주 큰 도움도 체험이 될 듯 할 것 같습니다. 자,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오늘도 안정한 창업 정보,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정한 창업